1930년대 이탈리아 왕립군은 오늘도 어김없이 큰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놈들이 문제가 없을 리가 없죠. 그 고민거리는 바로 자신들의 L3가 앞만 봐도 답대가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탱켓은 3톤의 무게와 빈약한 수준의 엔진 마력으로 무장으로는 기관총, 보병용 화염방사기, 교량 대전차소총 등의 가벼운 무장을 장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탱켓은 적의 경전차라도 만나는 순간 파인애플 피자를 본 이탈리아인처럼 불이 나게 도망쳐야 했지만, 정작 이탈리아가 생산한 전차 비스무리한 것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L3들은 다른 나라의 경전차와 비교하여도 그 성능이 매우 민망한 수준이었지만, 이탈리아 육군은 값싸고 생산하기 쉬운 이 L3를 계속 생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제2차 에티오피아 전쟁, 스페인 내전 파병을 겪으면서 이 L3라는 물건이 얼마나 시덥지 않은 물건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의 산악에서 제대로 기동하지 못하는 모습과 어떤 게임에서 배워왔는지 에티오피아군은 울타리와 막루를 설치하여 이탈리아군을 공포에 빠뜨렸으며, 스페인 내전에서 이탈리아 용군이 만난 T-26 전차와 BT-5 전차는 L3의 기관총탄을 전부 튕겨내고 L3를 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탈리아 육군은 정상적인 경전차의 필요함을 느꼈고, 이 L3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경전차 안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안건을 이 채널 영상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피아트와 안살도사가 늘 그렇듯이 이를 덥석 물게 됩니다. 그나마 이탈리아 육군은 생각이라는 걸 했는지 새로운 경전차에는 무조건 포탑이 있어야 됐으며, 37mm 26구경 정포와 6.5mm 스코티 경기관총을 탑재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또 잣 같은 걸 만들려다가 머가리에 제동이 걸려버린 피아트와 안살도사는 크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아트와 안살도사는 새로운 경전차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자신들이 만들었던 최신의 전차인 L335의 셰시를 가져와 새로운 경전차를 설계하게 됩니다. 차체가 L3라 벌써부터 뭔가 느낌이 안 좋죠. 아무튼 기존의 요구사항인 포탑과 포를 달 것을 요구한 이탈리아군은 그나마 쓸만한 전차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병신 같은 거 만들지 말라는 이탈리아 육군의 명령에 빡이 쳐버렸는지 서스펜션만 바뀌고 L3의 차체와 구동계통은 그대로인 채 정말 포탑과 포만 얹은 프로토타입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기대감을 품고 있던 이탈리아 왕립군의 앞에 이름하여 안살도 5톤 전차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약간 먼문미의 저주에 걸린 듯한 모습에 아무튼 그렇게 미탈리아 왕립군은 아무튼 이탈리아 왕립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일단 해당 전차를 테스트해보기로 합니다. 확실히 새롭게 바뀐 토션바 서스펜션은 생각보다 성능이 우수하여 이탈리아 육군의 기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시작이 좋네요. 그럼 가장 중요한 주포를 사격해봐야겠죠. 막상 포를 사격해보니 먹같은 무게중심 때문에 지 혼자서 로데오를 하고 자빠졌고, 최고속도가 무려 20km인 이 프로토타입을 본 이탈리아 육군은 빠꾸를 먹이게 됩니다. 그렇게 피아트와 안살도사는 프로토타입의 무장의 위치를 바꿔 다시금 이탈리아 육군 앞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탈리아 육군 앞에 놓인 물건은 기존 L3의 차체에 기관총부에는 37mm 포가, 그 위에 포탑에는 6.5mm 기관총이 두 정 얹어진 슈퍼 언럭키 M11이 서 있었습니다. 우선 기존 L3와 동일한 두 명의 승무원으로 운영하여야 했기 때문에 조종수의 임무는 기존 L3와 동일하나 그 옆자리는 앉아서 포를 장전하여 조준 사격하고 일어나서 포탑을 조작해 기관총을 사격하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스쿼트를 반복하며 포수 겸 탄약수와 기관총 사수 그리고 전차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아주 혁명적이고 회개망측한 운용 방식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렇게 페트와메트급의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준 피아트와 안살도사는 그야말로 엄청난 수준의 쓰레기 음식물을 가져왔고, 이탈리아 왕립군은 이 굉장한 프로토타입의 성능을 보고 훗날 자신들의 꼬라지를 본 롬멜 마냥 해탈해버렸습니다. L3 확장형처럼 써볼 생각에 포탑을 제거하고 테스트를 해보았지만 결과는 그저 없지요. 기존 L3와 다른 점이라고 서스펜션과 포밖에 없었고, 장착된 37mm 포는 보병 지원에는 쓸만해도 당시 점점 더 강력해지는 타국의 전차에 대항할 수 없었으며, 속도 역시 고작 시속 28km라는 어디서 본 것 같은 성능을 본 이탈리아 육군은 그냥 프로젝트를 엎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피아트와 안살도사는 아예 프로젝트를 뒤집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피아트와 안살도사의 독단적인 개발이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했고, 항상 개멋 같은 물건만 가져오면서 뒤통수를 시원하게 후려갈긴 피아트와 안살도사에게 제대로 빡쳐버린 상부의 새로운 프로젝트 승인 불허가로 인해 더욱 개발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번 프로젝트는 피아트가 어떻게든 자금을 충당하였고,
1937년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전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안살도 5톤 전차의 셰시에 더 길어진 자체에 2개의 기관총으로 무장한 새로운 포탑이 장착되었고, 불안정한 무게중심 때문에 더 개량된 서스펜션과 이후 리턴 롤러가 2개에서 3개로 변경되었으며, 그렇게 그나마 아까보단 볼만한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습니다. 피아트와 안살도는 해당 프로토타입에 M6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요? 왜 이름이 M6일까요? 설마. 그렇습니다. 이거 중형전차입니다. 1940년대까지 이탈리아군은 공식적으로 5톤이 넘는 전차를 중형전차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경전차와 경전차 비스무리한 물건이 이놈들 기준으로 중형전차입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길 가다가 보시는 볼보 트럭이 27톤으로 이 새끼들 기준으로 중전차입니다. 그리고 1938년 12월 이탈리아 육군은 새로운 중형전차에 대한 양식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전차는 7톤의 무게와 2명의 승무원, 시속 35km의 최고속도 및 무려 12시간 동안 운행 가능한 능력이 필요하였고, 무장으로는 20mm 기관포와 기총 한정 또는 8mm 기관총 2정으로 무장한 회전포탑이 장착된 전차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피아트와 안살도사는 이 안건에 야심차게 자신들의 M6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M6를 본 이탈리아 육군은 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건 지들도 잘못된 게, 7톤으로 무게를 제한해놓고서 중형전차에 가까운 물건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양심이 찐 것 같은데. 아무튼 피아트와 안살도사의 프로토타입은 정면 장갑이 30mm로 중형전차에 가까운 물건이었지만, 다른 부분은 중형전차보다 저열한 누가 봐도 경전차의 모습이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6.8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고, 2정의 8mm 브레다 M38 기관총으로 무장하였으며, 대신 이탈리아군이 요구한 최고 시속 35km가 아닌 42km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었지만,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좁은 엔진실에 큰 연료 탱크를 추가했습니다. 결국 설계상의 한계로 인해 12시간의 작전 범위 요구는 미충족하여 5시간밖에 운용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로 인해 무게중심은 뒤쪽으로 쏠려 전차가 지 혼자 바이킹 놀이를 하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대감을 저버린 이탈리아 육군은 이 전차에 별로 감흥이 없었지만, 테스트에 참가한 코스마 마네라 장군은 이 전차에 20mm 기관포를 탑재하면 대지상 능력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당시 부족했던 이탈리아 육군의 문제였던 야전 대공 능력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피아트와 안살도사에게 이 전차의 무장을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피아트와 안살도사는 사비를 탈탈 털어서 만든 이번 프로젝트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37mm 포와 8mm의 동축 기관총을 탑재한 모델, 20mm 브레다 M38 기관포를 탑재한 2개의 무장안을 가져왔으며, 이 중 20mm 기관포를 탑재한 기종이 다시금 테스트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마네라 장군의 생각과 달리 여전히 안각이 부족한 탓에 대공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웠으며, 관측도 어려워 조준 시야에서 벗어나면 뚜껑을 열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관측하고 조준하는 일종의 두더지 잡기를 해야 됐으며, 무엇보다 12발의 클립 대신 8발의 클립이 장착되어 사실상 대공 능력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도중 거친 지형에서 주파 능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 전차의 무엇같은 무게중심 때문에 결국 전차가 옆으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구 조건 때문에 비좁은 공간 내에 억지로 쑤셔넣은 엔진과 연료 탱크의 문제로 인해 전차가 넘어진 상태에서 불이 붙어버렸고, 결국 테스트가 부득이하게 중재되는 앙증맞은 찐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프로토타입은 다시 복구되어 엔진과 연료 탱크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금 테스트되었고, 1940년 4월 마침내 이탈리아 육군이 583대의 M6를 주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구식 포탑이 아닌 잔망경이 달린 새로운 포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 6월 발표된 법령 제1400호로 인하여 중형전차는 5톤 초과의 전차에서 7톤 초과의 전차로 공표되었고, 이에 따라 M6는 경전차가 되어 경전차라는 뜻의 레게로의 L, 무게인 6톤, 그리고 1940년에 채택되었다 하여 L640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생산된 L640은 6.8톤의 무게와 무장으로는 페달로도 발사할 수 있는 Cannone da 20mm Breda Modello 1935가 탑재되었고, 8발의 탄창과 한정의 브레다 M38 기관총으로 무장하였으며, 리벳 접합으로 30mm의 정면 장갑과 15mm의 차체 측면 장갑, 25mm의 포방패와 전차에서 가장 두꺼운 40mm의 포탑 정면 장갑, 차체와 같은 15mm의 포탑 측면 장갑으로 둘러져 있었고, 내부에서 외부로 개인 화기를 사격할 수 있는 관측창 겸 권총 포트를 탑재하여 차체 측면에 1개, 포탑 양쪽 측면에 각각 1개씩의 권총 포트를 탑재하였고, 마렐리사의 RF-1CA 무전기가 탑재되었으며, 조종수와 전차장과 사수, 탄약수, 통신수의 일을 겸하는 전차장,
로 이루어진 2명의 승무원과 68마력의 4기통 피아트 SPA C8D 가솔린 엔진으로 시속 42km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타 전차들과 같이 차체와 포탑은 안살도사가, 엔진과 변속기 등 구동계통은 피아트사가, 전차의 무장은 브레다사가 다 품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아트 산하의 토리노의 SPA 공장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육군은 1940년 4월부터 1941년 3월까지 480대의 L6를 양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셨다면 이탈리아의 엄청난 공업력에 대해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시 두 회사는 이미 M11, M13 등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또 L6까지 추가되니 당연히 이 요구는 될 리가 없었고 같은 해 5월까지도 생산분이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왕립군은 여태까지 그 어떤 요구도 충족시킨 적이 없던 피와투와 안살도사에게 경의를 표하였으며 왕립군 내에서도 이 전차의 성능에 관해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전차가 만들어질 당시 영국의 전차들은 장갑이 빈약하였기 때문에 20mm 기관포로 어느 정도 중장거리에서 관통이 가능하였고 30mm의 정면 장갑은 당시 영국의 40mm 2파운드 대전차포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생각과 다르게 40mm 2파운드 포는 전혀 위력이 약한 포가 아니었고 600에서 700m 사이에서도 충분히 관통될 수 있었으며 이 전차는 무려 1941년 중반까지도 생산분이 인도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일어난 영국의 대반격으로 L6보다 더 높은 성능의 이탈리아 전차들이 이미 전장에서 터지고 있었고 심지어 바르디아 전투에서 마주한 마틸다라는 이름의 전차는 M13의 47mm 포로도 격파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30mm의 장갑은 중장거리에서 40mm 포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지만 모든 탄을 튕겨내고 접근하는 마틸다의 2파운드 전차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너무 지체된 시간 때문에 이 전차는 존재 자체의 의미를 의심받았고 육군 내에서도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전차가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당시 육군 참모총장 1111 육군 재평 특기병 마리오 로아타 육군 참모총장께서 이 병신 같은 전차를 100대까지만 납품하고 즉시 생산을 중단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피아트와 안살도는 무려 6참의 명령도 쿨하게 씹어버리며 항복하기 전까지 계속 생산하였습니다. 하지만 1941년 가을이 되도록 이 전차의 생산은 지지부진했으며 안살도사는 이미 신들린 듯이 찍어내야 되는 중형 전차의 차대와 포탑 때문에 L6는 뒷전이었고 결국 283대만 생산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대신 나머지 300대의 셰시를 그대로 활용하여 새로운 전차를 만들기로 하였지만 오늘은 L6 영상이니까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생산된 L6는 과연 이탈리아 전차들과 비교하여 그나마 나은 전차였을까요? 이 전차는 생산이 밀리고 밀려 무려 1942년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네, 1942년이요. 1942년 1월이면 이미 기존 이탈리아의 전차들은 아프리카에서 개털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첫 투입된 L6 대대는 1월 29일 아리에트 기갑사단에 처음 배정되었으며 이후 리토리오 기갑사단에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L6보다 더 뛰어난 성능의 이탈리아 전차들은 그 위에 나는 미국과 영국의 전차들에게 묵사발이 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보다 더 저열한 L6가 이미 3대 500을 기본으로 치는 연합군의 전차를 격파하는 것은 진짜 아시발 꿈. 무게중심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정지지 바이킹 놀이를 하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으며 이는 정지사격 시에 매우 큰 문제가 되었지만 정지사격을 한 이후에도 네가 이걸 어떻게 뚫을 건데. 리벳 접합된 장갑이기 때문에 관통되지 않아도 충격으로 리벳이 그대로 튕겨져 들어와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기동으로 인한 충격이나 피격 등의 충격으로 리벳이 점점 느슨해져 장갑판이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표기 그대로 L640이 될 수 있었으며 이는 이탈리아 전차의 유구한 전통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전차병들은 그 어떤 전차를 구분하지 않고 전차의 공구함에 이를 대비한 공구를 상시로 장비하였습니다. 이 전차를 사용해본 기갑사단과 차량화 사단들에선 어저께 지상전에서 12킬 했는데 진 채널 주인장처럼 통곡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전차들은 이탈리아 전차 학살자 트리오로 인하여 미친듯이 갈려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전차 부족으로 이탈리아군은 이 L6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쓸데가리 없는 전차를 어떻게든 써먹어보기 위해 L6만 전문으로 사용하는 부대를 창설하여 L3와 비슷하게 주로 정찰 셔틀로 전락해버렸지만 정작 이 역시도 같은 포탑을 장착한 더 빠르고 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AD41 장갑차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였습니다. 결국 많은 L6들이 사실상 괴멸 그 이상의 타격을 입었으며 많은 L6 대대들이 보급이 없어 연료 부족으로 버려지거나 아니면 대대 자체가 괴멸당해버리는 있었는데 없어지는 마술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이 전차는 게르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고 이 전차의 변형인 세모벤테 L40이 훨씬 높은 평가를 받으며 L6는 대지상과 대전차도 다른 전차들에게 밀리고 대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야말로 진또배기 병신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육군은 차라리 AB41이나 세모벤테를 더 만들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우리의 피아트는 상부의 명령까지 쿨하게 씹어버리고 L6를 계속 생산해내었습니다.
아니야 얘들아 생산을 하지마 제발. 또한 이 전차는 이탈리아랑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의 파르티잔으로부터 보급로를 지키기 위해 투입되었고 이 중 제31 보병연대 소속의 L6 한 대가 워선더 1랭크 프리미엄 장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자라는데 귀엽죠? 이 귀여운 사자가 그려져 있는 L6를 타는데 단돈 200골드만. 그리고 1942년부터 동부전선 이탈리아 원정군의 추가 파병에 일환으로 L6 전차와 세모벤테 L40을 원정을 유배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창설된 제67 베르살리에리 기갑대대라고 명명되었으며 58대 L6 전차가 편성되어 제3 첼레레 사단 프린치와 아메데오 두카다우스타 소속으로 1942년 8월 27일에 동부전선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리자마자 멀리서도 온 이탈리아군이 너무나도 반가웠는지 수많은 선물을 준비한 소련군을 만나게 돼. 제 아무리 베르살리에리여도 20mm 기관포로 이보다 훨씬 고성능인 독일의 50mm 장포신도 가볍게 씹어먹는 KV-1과 T-34를 상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또한 소련이 생산한 대전차 소총들은 독일의 전차의 경우 약점 사격을 해야 관통할 수 있었지만 이탈리아 전차들의 경우 그냥 사격해도 구멍이 숭숭 뚫려 말 그대로 벌집 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탑재되어 있는 피아트의 에미 디젤 엔진 가솔린 엔진이네? 네, 피아트의 가솔린 엔진은 여타 전차들과 비슷하게 낮은 기온에서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곳은 엄청난 날씨의 소유자인 마더 로시아였고 때문에 베르살리에리 부대원들은 가뜩이나 성능도 개떡같은 물건이 시동까지 안 걸린 진짜로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소련군의 대반격으로 22만 명의 이탈리아군은 그야말로 물 위에 두둥실 뜬 피자처럼 쓸려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은 베르살리에리 소속 L6들은 끝까지 발악하다가 결국 하나하나 격파되었습니다. 결국 L6는 아프리카나 동부전선 어느 전선에서도 쓸데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이 모든 면에서 쓸데없는 전차를 본 이탈리아 육군은 이딴 거 말고 AB-40이나 세모벤테 더 생산하라며 으름장을 놓아 결국 L6의 생산량은 30대가량으로 줄어들었으며 설상가상 연합군의 이탈리아 본토 폭격으로 피아트 산하의 공장들이 폭격을 맞기 시작했고 거기에 공장 내에 파업까지 더해지며 3박자 대환장 파티로 인하여 무려 5개월에 2대라는 이 채널 주인장 영상 만드는 속도 뺨싸대기 후려갈기는 미친 생산 속도를 자랑하였으며 결국 이탈리아는 오늘도 항복함과 동시에 우리 두 채는 뒤지게 두드려 맞고 가택연금 당했으며 그렇게 남은 L6들은 자연스럽게 독일군이 그대로 긴바이 쳐서 사용하거나 이탈리아 사회공화국군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이 얼럭키 2호 전차를 쓴다고 해도 성능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으며 결국 대부분이 발칸반도로 자천당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L6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추운 저 멀리 러시아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저기 로마 37번지에 사는 안토니오씨 앞마당 등에서 파괴되거나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항복한 후에도 여타 전차들과 비슷하게 이탈리아 경찰에서 1952년까지 기관총을 제거한 L6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 돌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빨리 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